안녕하세요. 레드알피엠 정승입니다. 네, 피트 정인철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2022 연식 변경에서 출시된 산타페입니다. 이번 2022 연식 변경의 핵심은 6인 시트. 그렇죠. 뭐 파워트레인이나 디자인적인 거는 변화된 거는 전혀 없고요. 변화할 이유도 없고 현재로서는 어차피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소렌토라든지 제네시스 GV8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SUV 모델의 2열을 독립 시트로 만든 6인승 모델이 이제 인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산타페도 그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좀 늦었죠. 처음 이거 페리 됐을 때 6인승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그때 이미 소렌토에는 6인승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왜 이거를 이렇게 늦췄나도 싶은데, 사실 6인승 특히 2열 독립 시트를 한번 사용을 하다 보면 확실히 2열 독립 시트가 편하구나 이런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착좌감부터 해서 그다음 활용성, 그다음에 뒷좌석에 타신 분들도 상당히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성도 그렇고요. 도시명 SUV잖아요. 그럼 4명이 타거든요. 그렇죠. 가족이 탄다고 네. 해도. 그러니까 그런 데 좀 더 집중,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 요즘은 다 이제 도심 SUV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7인승 이래도 그래봐야 3열은 거의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6인승은 3열을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가운데도 뚫려 있고, 그 다음에 레그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방감 좀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6인승으로 크게 이제 어디 멀리까지 가긴 힘들지만 잠깐 이동할 때에는 2열이 독립 시트냐 아니냐는 굉장히 큰 차이로 다가선다. 그래서 이번에 연식 변경하면서 네. 6인 시트를 추가를 해줬다. 제 생각에는 그 펠리세이드가 있어서 좀 아끼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번 산타페는 아껴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뒷차인이 너무 호불호가 강한 그렇죠, 뒷차인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자고 하면, 해당 차량은 산타페 중에 2.5 가솔린 터보예요. 산타페는 디젤 하나, 2.5 지금 현재 가솔린 터보 하나,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운영합니다. 근데 저희 동생하고 저도 둘 다 마음에 들어하는 건 하이브리드. 네네네. 산타페도 그렇고 소렌토도 그렇고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가장 상품성은 좋습니다. 대신 조금 더 처음 살 때 초기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그렇죠. 되는 부담감은 있어도, 이 2.5 터보 가솔린이 제가 봤을 때는 산타페와 소렌토 사이즈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엔진은 뭐 가속을 할 때라든지 질감도 버거워한다, 약간 소리 커지네 이런 느낌 없이 괜찮은데, 요즘에는 엔진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2.0 가솔린에다 터보 붙여도 이 정도 크기는 가지고 놉니다. 그렇죠. 대신 2.5가 붙으면 걔는 약간 짜는 느낌이라면 그렇죠. 얘는 그래도 좀 더 여유롭게 네. 가는 느낌. 그리고 넉넉하죠. 속도를 좀 올려도 속도가 이어지는 데 있어서 더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좋고, 네. 현대자동차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더 이상 내연기관 안 만든다. 음, 그리고 엔진 부서는 이제 취급 안 하겠다. 음. 그러니까 개발을 더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번에 적용된 이 2.5 가솔린 터보의 8단 DCT, 그렇죠. 이 변속기가 마지막 버전입니다. 이제는 뭐 내연기관 가솔린 모델에선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개선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이상의 내연기관은 만날 수 없을 거다. 좀 신기한 게 배터리 많이 만들어낼 자신이 있나? 자원이? 저는 그거 수급 못 맞춰서라도 내연기관을 100% 포기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뭐 다들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당장 없어질 건 아니고, 그렇죠. 이 엔진을 가지고 계속 변화만 지속은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솔린 엔진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태로 가더라도 어쨌든 최종 버전이다. 그렇죠. 현재 할 수 있는. 굳이 휘발유,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그걸 쓰면서 이 이상의 어떤 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결론이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엔진의 질감이라든지, 그리고 뭐 디젤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하는 연비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전에는 SUV 하면 디젤 이랬지만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사실 내연기관도 이제 100% 내연기관은 더 이상 만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 탑재를 하겠죠. 그러면 엔진의 사이즈가 더 커질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더 모터의 키워줘도 힘으로 더 없고.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융합이 되지 않을까. 네. 일단 뭐 산타페도 특유의 그 굉장히 부드러운 서스펜션 질감, 이런 것도 좋고. 근데 다행인 거는 부드럽다고 해서 막 머리가 흔들린다든지 출렁이다든지 그런 느낌은 없어요. 역시 그리고 디젤 엔진이 아니라서 승차감이 달라. 달라. 그래서 엉덩이로 올라오는 이 체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잖아요. 가솔린을 타야 된다고. 저희가 늘 말하지만 요즘 SUV는 SUV 가지고 오프로드 가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럼요. 다 도심에서 타는 건데, 그럼 이제 패밀리 SUV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하시는데 세단 같아야 됩니다. 그럼요. SUV도.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솔린을 선택을 하시면 연비를 조금 양보하더라도 더 많은 걸 얻으실 수 있다. 사실 뭐 산타페라는 모델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SUV 시장에
상징적인 모델이죠. 그렇죠. 예, 상징적인 모델이고 다양한 체인지가 나왔었는데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물론 다른 데도 요즘은 거의 뭐 그 차이를 못 느끼지만 SUV만큼은 사실 수입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너무 좋아요. 일단 첫째, 가격, 성능. 최고버스터는 굳이 수입 SUV를 선택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SUV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준비는 잘 되어 있고, 산타페는 이제 어떤 파워트레인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하는 풀체인지가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얼마나 변화를 해서 다시 나올 것인가. 어쨌든 거기서 파워트레인은 뭐 100% 전기차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기차는 아직은 보조금 없이는 너무 힘들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 네. 있고 접근했을 때 편하게 탈 수 있는 네. 그 차가 이제 대표적인 차량이 뭐 산타페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산타페는 사실상 현대에서는 중요한 모델이고 포기할 수 그럼요. 없는 절대 모델이기 없죠. 때문에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풀체인지가 어떨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도 뭐 차는 굳이 뭐 흠잡을 부분은 없어요. 가격 대비. 디자인 뭐 사실 뭐 디자인은 바뀐 게 없어서 특별히 뭐 이렇게 설명드릴 건 없고. 뭐 호불호는 확실합니다. 디자인이. 네. 그리고 이제 펠이 되면서 뭐 데일라이트라든지 그렇죠. 그릴에 변화 주고 네. 또 연결된 형태로 그렇죠. 좀 널찍하게 네. 차가 와이드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줬는데, 매기. 다음 풀체인지 때는 좀 호불호가 적은 디자인을 그렇죠. 보여주면 어떨까. 네. 근데 현재 상태에서도 차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는 참 웅장하고 네. 많이 커졌습니다. 차가. 그러니까 대형 SUV로 느껴져요. 이제는 중형이 아니라 네, 좀 네. 준대형이라고 해도 그렇죠, 될 만큼 그렇죠. 전면에서는 좀 와이드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주지 않았나. 측면. 그래도 뭐 전면부에 비하면 측면은 비율감이나 여러 가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펠이 될 때도 측면은 건들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산타페의 측면은 뭐 크기도 상당히 커졌고, 뭐 인스크립션이었나요? 인스퍼레이션이었나요? 인스퍼레이션, 그쵸. 그다음에 얘는 캘리그래피. 네, 캘리그래피 나오면서 그 하단 쪽에 그냥 플라스틱 사이드 립댐을 돼가지고 한 바퀴를 둘렀던 그걸 이제 차체 색깔로 맞추면서 조금 더 웅장한 느낌, 더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린 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SUV 티 내려고 그 플라스틱 가니쉬 검은색 그냥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저게 조금 더 세련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 휠 디자인 참 잘합니다. 또 도어 하단 쪽에는 저렇게 몰딩 처리해갖고 그렇죠. 좀 볼륨감 살려준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측면부는 뭐 굳이 뭘 탓하고 싶은 그런 건 없어요. 마지막 리어. 또 후면도 쏘쏘합니다. 사실 차를 전면에서 제 차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 차의 후면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보다는 뒤가 더 디자인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따라가면서 보기 때문에 운전할 때도. 요즘 유행하는 트렁크 라인 쪽에서 일자로 쭉 뻗어가지고 디플렉터 넣어주는 것부터 해서 범퍼 전체도 일자 라인으로 다 빼주고 뭐 그냥 무난하다. 무난하다. 예, 그렇게 다음에는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 테일램프에 저 리플렉터 하지 말고 불 들어오는 걸로 좀 이렇게 무늬만 놓지 말고. 처리해주면 어떨까. 실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똑같아요. 이거 뭐 버튼 더럽게 많죠.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봐도 잘했어요. 그렇게 막 되게 이상해 보이거나 그러지 이건 이제 않는데 페리하면서 들어온 건데 팰리세이드에 적용됐던 그렇죠. 브릿지 타입에갖고 올리는. 이거는 참 잘했고 일단은 뭐 디자인상 어쩔 수 없이 요즘 나오는 와이드는 아직은 안 되겠죠. 근데 다음 버전은 분명히 또 그런 연결시킬 나오지 않을까. 겁니다. 뭐 스웨이드 처리된 거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뭐 실내는 사실 저는 크게 불만 없어요. 실내는 사용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하고 버튼이 좀 많은 것 같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구역구역 잘 나눠져 있어서 뭐 터치나 이런 거보다 저희는 이것 더 좋아합니다. 물리 버튼 조작하는. 직관적이거든요. 되게. 그리고 이런 것도 다이얼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냥 돌리면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요 밑에도 또 수납 공간 활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은 여기다 이렇게 충전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뭐 핸들이나 이런 부분도 변화 없습니다. 다 동일하게. 대신 뭐 전자식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거 잘 갖춰져 있어서 이번 핵심은 2열이기 때문에 2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무것도 없죠. 원래 소파용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아무리 뒷좌석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대형 세그먼트들 보면은 소파용이긴 하지만 이 시트 자체가 딱 독립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승용차에서는 이런 착자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SUV에서 사실 기본 베이스가 되는 가격대의 차에서 이 정도 세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좋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독립 시트가 주는 메리트가 정말 카니발에 타고 있는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2열 시트를 이렇게 독립을 해서 6인승 만드는 건 진작에 나왔어야 돼요. 기본 5인승 모델에 75만원? 그렇죠. 추가하면 되는데 이 옵션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네. 활용성도 확실히 좋고 중간에도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거 사용할 때도 컵홀더도 그렇고 좀 더 여유롭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3열도 그나마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다 막혀 있다고 하면 뒷좌석에서 굉장히 답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앞으로 조금씩들
휠을 슬라이딩으로 움직여서 공간을 만들겠지만 이 왼쪽 가운데라도 발 하나라도 이렇게 바깥으로 좀 뻗을 수 있다는 거. 이래서 장거리까지는 좀 무리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족끼리 갑자기 모여가지고 잠깐 어디 이 위치 이동 정도 한다 했을 때에는 이 6인승이 굉장히 활용도가 좋다. 특히 뭐 성인 4명에 자녀 2분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트가 1렬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방을 보시면 여기가 딱 마감이 다 좌우가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착자감이 확실히 그냥 일체형 벤츠보다는 달라요. 네. 좋습니다. 확실히 2열에서도 좀 편하게 그렇죠.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요즘 6인승이 각광을 받고 요번에 추가된 거는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보시면 일단 슬라이딩을 제가 최대한 해보고 뭐 사실 현대차의 레그룸은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지금 앞좌석을 말도 안 되게 뒤로 해도 앉을 수 괜찮아. 있거든요. 근데 앞좌석을 이렇게 앉는 경우는 없잖아요. 보통 제가 이제 운전했던 요 정도. 보통 요 정도란 말이죠. 뭐 넉넉하죠. 예, 그래서 6인승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6인승 선택하시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뭐 6인이 추가됐다고 공간이 차이 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3열 시트를 피면 트렁크 러기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뭐 3열을 피고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접어놓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트렁크 공간이 SUV가 굉장히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뭐 산타페 공간이야.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필요에 따라서만 6인승으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시트가 폴딩되는. 폴딩이 됩니다. 그러면 더 넓게 시트 포지션을 슬라이딩을 통해서 조절만 하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는 완전 이런 평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캠핑이 가능하다. 중간만 채워 넣으면 뭐 아우 넉넉하다. 둘이 자는데 문제 없어요. 가운데만 침범 안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바로 6인승 모델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치 이동도 다 자유롭고 그리고 또 여기 에어컨 컨트롤러라든지 네, 3열에서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뭐 USB 충전 단자라든지 저런 거 참 잘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6인승처럼 시트가 전동은 아니지만 3열은 그냥 이렇게 레버만 당겨주시면 바로 활용이 돼요. 사실 불편하지 않아요. 이런 게 편합니다. 사실. 왜냐 실은 기다리고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보다 이게 제일 편하긴 해요. 닫을 때도 버튼 눌러주면 가격 대비 참 구성을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옵션이나 이 가격대에 이 덩치에 이런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자국 브랜드가 탄탄하게 있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 분명히 그런 부분도 예. 존재를 하고 지금 연식 변경 모델은 변한 거는 6인 시트 그리고 뭐 기본 사양 조금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옵션도 좀 더 챙겨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뀐 부분은 없지만 반대로 보면 저희가 늘 말하는 마지막 버전은 그렇죠. 사셔도 됩니다. 사실. 그렇죠. 어. 막판에 거의 끝물에 가면 또 이제 할인도 좀 때려요. 근데 요즘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반도체 때문에 생산량이 워낙 밀리기 때문에 맞아요. 막판에 재고가 있을 리가 거의 없거든요. 어쨌든 모든 구성을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가격으로 겪으려면 역시 끝물차를 사면은 장고장도 제일 없어 원래. 어느 정도 다 검증을 마쳤기 다 개선이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또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반자율 주행 시스템 먼저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요 핸들 버튼 눌러주면요 이렇게 계기판에 핸들 모양 아이콘 뜨게 되고 그러면 차선하고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기능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해주고 속도는 지금 정체되고 있으니까 적당히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 계산해서 지정해 놓은 속도 내에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처럼 페달 조작하지 않고 핸들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타페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재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고속도로 주행 시 편안한 운전에 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현재처럼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정체 구간에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산타페에 적용된 다양한 편의 사양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322km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9.9 표기가 됐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267km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580에서 90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상 2022 연식 변경 통해서 변화를 준 현대자동차의 중심 SUV 산타페 만나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저는 레드RPM 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